오늘은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 자체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벽화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. 벽화란 것은 벽에다 그려놓은 그림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. 벽에 그린 그림도요, 보편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이 사찰의 벽화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찰 그 가람에 보면 건물에 둘러가면서 그려놓은 그 그림이죠. 이제 먼저 우리 관내의 그 벽화를 보면요, 자인 제석사의 팔상도라든지 또 원효 성사 각에 그려놓은 원효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려놓은 벽화입니다. 이 벽화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요, 원효 대사의 일대기를 알 수 있고 또 원효 대사의 행적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구룡산 발룡사 천불전에 그려진 벽화입니다. 먼저 보면 앞에 누군가가 큰 다리에서 떨어지는 모습, 누가 봐도 저건 몰가부에 의해서 원효가 파괴하는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또 아기가 나오고 또 왕관을 쓴 분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, 이것은 구룡산 왕제에 얽혀있는 설화를 근간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한 것이라 볼 수 있죠. 이 건물은요, 조금 고색창연한 맛이 있는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자체도 오래된 건물입니다. 이것은 광주 그 무등산에 있는 원효사의 벽화죠. 원효의 일대기를 그대로 원효 조사전에다가 그려놓은 모습입니다. 앞에 이 그림은 하양읍 포교당에 있는 그림인데, 이 삼국유사의 원숭왕조에 보면은요, 당나라의 사신이 와서 신라의 호국용을 작게 만들어서 대통에 넣어서 가져가다가 그의 아내들이 고변을 해서 다시 원숭왕이 하양까지 와서 그들로부터 빼앗아 가는 그런 모습과 다시 호국용을 만나는 모습입니다. 이 그림은요, 팔공산 아래에 있는 환성사의 성전암의 그 설화를 그대로 그 벽화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. 자, 또 보시죠. 이 그림은 어디일까요? 얼핏 봐도 선본사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선본사 위쪽에 있는 관봉석조열의 좌상은 학이 와서 의현대사가 그 불상을 쪼을 때 도왔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죠. 이 그림은요, 우문사에 들어서면은 매점 벽에 이래 그려진 그림이고, 또 하나는 대웅보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요, 포항의 천곡사의 벽화인데, 선덕 여왕이 피부병이 나서 여기로 몽진을 가서 맑은 물에다 씻고 병이 났었다 하는 그런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죠. 이 벽화는 천곡사 관음전에 그려놓은 그림인데요, 이 그림이 역시 팔공산 아래에 있는 부인사에서도 유사한 그림이 있죠. 자, 앞에 숭모전이 보입니다. 이 숭모전에 보면은 이와 같은 27대 왕인 선덕 여왕의 어진이 있죠. 그 주변에도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. 여기는 통일전입니다. 신라 삼국 통일을 일으키는 통일전에도 회랑에 보면 큰 대형 액자에다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놓았죠. 신라가 어떻게 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는가, 신라의 화랑정신은 무엇인가, 신라인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, 또 김유신은 어떻게 삼국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냐 등등을요, 그림을 통해서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. 또 원효의 그 군사 자문도라든지 태종 무열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모습 등등은 아주 리얼합니다. 그리고 신라의 고성들이 삼국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연다든지요, 또 장군이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군사를 훈련하는 모습, 그 다음에 황룡사 그 구청 목탑을 짓는 모습, 황산벌 대첩 장면 등등이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
이 그림은요,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유신 장군 출정도가 있죠. 이 출정도를 보아도 김유신 장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이 벽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종교적이건 설화적이건 그림만 보아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선조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이죠. 그런 많지, 이 스토리는 역시 스토리텔링, 이야기를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림을 보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벽화는 스토리를 읽는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